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가 떴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프랑스에 상장해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TBK라고 있는데요. 700억 원을 어디에 썼다? 비트코인을 사는데 썼다. 유럽판 스트래테지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TBK, 저는 이제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트레저리는 이제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그냥 쌓아놓은 회사가 프랑스판 이제 스트래테지가 나왔다. 비트코인을 총 62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평단가는 대략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3천만 원. 그렇게 싸게 샀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최근에 이 정도 가격 전후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 세계에서 제3의 메타 플래닛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프랑스판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620개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가격의 비트코인을 그냥 꾸준히 사도요. 프랑스의 최초 비트코인 회사와 어떻게 보면 동급인 거죠. 이렇게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컵에 물이 뭐야 이거 절반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절반이나 차 있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항상 저는 이왕이면 긍정론자가 되자라고 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도 없이 맹신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왕이면 지식과 노력을 갖춘 다음에 긍정적인 게 시장에 큰 기회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도 절대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어떻게 그냥 짧은 시간에 한탕 이렇게 크게 하시려고 하면 쉽지가 않으실 거고요. 준비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 지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됐다, 공부했다는 얘기고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계속 쟁여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TBK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도입한 평가 기준을 따른다. 우연일까요? 저번에 게임스탑 얘기 드렸죠. 미국의 게임스탑도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세체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제 전 세계 상장 회사들, 심지어 나중에는 국가들이 이제 국부펀드, 연금펀드, 대학교 이건 기본이고요. 비트코인을 의심할 시간에 비트를 의심하는 나를 의심해야 된다. 계속 얘기 드립니다. 글로벌 트렌드라 함은 한국에는 안 나올까요? 한국에도 빠르면 올 하반기에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상장 회사 중에 비트코인 우리 산다 발표할 때가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발론 랩스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왜 발행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시면 사용자는 예치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 기반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으면 왜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미국 국채를 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 중 일부를 그 이제 그냥 돈을 파킹 해놓은 사람에게 MMF 펀드나 CMA 계좌처럼 이자를 따박따박 매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좋고 이 회사는 이제 중간에 수수료를 가져가겠죠. 여기 비들은 그 블랙락 펀드잖아요. 비들을 지원 통해서 사용자는 미국 국채와 비트코인 온체인 수익률의 혜택을 직접 누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리, 이중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그 전에 먼저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입니다. 권도영 씨가 찍었던 테라루나 할 때 그 테라. 계속 얘기 드립니다.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산업은요.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그 다음에
다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발론이다, 뭐 비들 펀드다, 뭐 온도 바이낸스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 건 알겠는데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자를 준다고 할까요? 이거는요. 그들은 항상 스테이블 코인, 뭐 CBDC, 뭐 예전엔 그 종이 달러, 종이 위안화죠. 빚을 권하는 사이로 만듭니다. 왜요? 우리의 동의 없이 그냥 계속 뭐 여러 가지 명분, 뭐 합당한 명분, 그럴듯한 명분으로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 벼락 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영끌 비툴해서라도 한 방 크게 땡기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들이 사회를 몰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갈수록 그냥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빚을 내려면 담보가 필요하죠. 기존의 그 전 세계의 공인 담보가 미국 국채였어요. 근데 미 국채를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견을 한 거고 여기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사실상 이제 디지털 연준이에요. 돈 찍어내면 뭐 연준 중앙은행 아닙니까? 근데 연준이 많아지네요. 미 국채만 사면 스테이블 코인, 뭐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발행해. 거의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가 MMF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겨놓으신 분들에게 이자를 따박따박 주고 이거 담보로 뭐 이제 대출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에서 앱 하나 만들어서 거기 내 돈 집어넣고 온도 파이낸스 그냥 알아서 뭐 좀 이제 펀드 투자 좀 해놓으면 국채 수익률이 따박따박 나한테 들어옵니다. 필요할 때 스테이블 코인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사실상 은행을 거칠 이유가 점점 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비트코인은 국가들끼리 무역하거나 IMF 통화바스켓 안에 집어넣는 초우량 글로벌 담보입니다. 이 담보를 기반으로 대출하겠죠. 대출하면 이자 나오잖아요. 그 이자 중 일부를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수익률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자를 서로 주고받고 대출을 비트를 기반으로 대출을 앞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갖가지 파생 상품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담보가 더 늘어나면 유동성 더 많이 돈을 찍을 거고 대출량도 늘어나겠죠. 이건요 사실은 빈부격차는 뭐 지금까지 컸다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돈을 찍어내면 우량 초우량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없이 월급만 받고 연금만 받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 모아야만 할 것이다.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요. AI들도 비트코인 좋은지 알고 포모가 일어날 겁니다. 미국 상원에서 국세청 디파이 규제 철회안을 가결했다. 디파이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유니스왑, 그러니까 DEX. 우리가 쓰는 저기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는 중앙화 거래소인데 탈중앙화 디파이는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유저만 있을 뿐이야. 사용자만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전화 받을 데도 없는데요. 근데 너희들 디지털 자산 판매한 거 수익을 우리한테 보고해. 국세청이나 뭐 SEC에서 이거를 그렇게 목을 졸랐었죠. 이게 말이 안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작년 4월 달에 SEC가 유니스왑, 디파이 쪽에 뭐 어떻게 보면 시총이 가장 높은 회사가 유니스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에이브인데 유니스왑에게 웰스 노티스 날렸잖아요. 경고장 날렸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전이죠. 올해 2월 달, 3월 달에 유니스왑 오픈시 여기 이제 NFT 쪽이죠. 뭐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심지어 지금 리플까지 소송 다 취하했습니다. 제가 23년 6월 달부터 SEC가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다 이제 기소하면서 미등록 증권을 감입하라 이자를 줬대며 라면서 겁을 잔뜩 줬죠. 그때 제가 기억 오래된 분들 아마 하실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쇼였다. 쇼다. 그러면서 저는 뭐 솔라나도 사고 카르다노도 그때 추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폴리곤도 샀던 것 같고요. 폴리곤은 뭐 지금 더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공포가 실은
오히려 우량 코인을 사기에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대략 이 느낌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니스왑 랩스의 뭐 이사입니다. C 레벨이죠. 이 친구가 SEC랑 어쨌든 뭐 웰스 노티스 주고받고 소송을 하냐 마냐 했거든요.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도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 비용만 2천억 원을 넘게 썼습니다. 지금 벌금은 별도거든요. 유니스왑은 1년도 안 됐지만 수백억 원. 이게 스타트업에게 적은 비용이 실은 아닙니다. 트럼프에서 관세 전쟁을 하면요. 이제 관세 크게 부과를 실제로 한다면 이것은 각국의 경제에 정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수익의 비결이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죠. 이거 무조건입니다. 이거 뭐 워런 버핏도 이 원칙에 위배되면 돈을 못 법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쌀 때 살 수 없게 만드는, 못 사는, 왠지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많다 적다? 엄청 많다. 쌀 때 사야 되는데 아 지금 이제 끝났다, 다단계다, 사기다, 뭐 이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뭐 유동성이 말랐다, 뭐 관세 전쟁, 경기 침체가 온다. 이유가 많다고요. 비쌀 때는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야만 하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비쌀 때 뭐 이제 진짜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기관이 온다, ETF가 뭐 이번에 또 승인된다, 블랙락이 이제 뭘 한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망했다, 경기 침체다. 이유가 많은데요. 만약에 이 지금 코인 투자 하시잖아요. 푼 돈을 버시는 게 목표라면 실은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얘기는 없는데 큰 수익을 설마 지금 뭐 인생을 바꾸고 저기 뭐 노후 준비를 하고 경제적 자유 뭐 이런 쪽이시라면, 근데 최근에 조정이 뭐 어쨌다, 네가 뭐 어쨌고 뭐 다단계다, 사기다, 계속 뭐 남 탓이랄지 핑계를 댄다면 제가 볼 때 아직 좀 멀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 예선에서 축구 졌잖아요. 진 건 아니고 비겼죠. 뭐 요르단이다, 저 오만이다 했는데 제가 이 그 감독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서 잔디 탓을 하시더라고요. 잔디가 잘못됐으면 이거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 따져 보면요. 똑같은 잔디에서 싸운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잔디에서 뭐 특별 상대방과 같이 뛰었잖아요. 그러면 잔디를 탓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가장 프로답지 않은 못한 핑계다. 국가대표잖아요. 우리도 큰 수익을 가져가려면 프로답게 이 막 핑계를 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결과로서 나중에 보여주는 게 전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 미국인데요. 미국의 블록체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 어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통한 금융 안정성 강화, 재정적 자유와 분권화 보호, 규제 명확성 확보, 비트코인 채굴을 통한 에너지 보안 강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더 강력한 글로벌 킹 왕짱 초우량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어렵게 적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거래 내역, 금융 거래 내역들을 블록체인 망 위에 올릴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 현대화, 블록체인을 통한 정부 혁신, 뭐 이런 얘기가 결국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지금 이 가격대도 제가 볼 때는 추억의 가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쌓으실 수 있을 때 적당히 쌓으시고, 알트코인도 뭐 이제 그 위에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망 위에다가 올릴 것이 뻔하면 그 알트코인도 좀 미리 선점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목표는 시세 차익이다. 뭐 노후를 준비하고 경제적 자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결혼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알트코인은 이제 여러 가지 잉여 현금 외에도 나중에 하락장이 되고 비트코인이 쌀 때 비트 좀 더 사기 위함도 있습니다. 비트는 그러면 왜 사냐? 제가 이걸 조금 직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1개 이상 들고 있으신 분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벌써 그래요. 나중에 10억 가고 20억, 50억 갑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을 지금 0.5개만 들고 있어도 나머지 알트코인이 다 뭐 상패가 되든 뭐 쓰나미 진짜 쓰레기가 돼서 사라져도요. 여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그것도 꽤 높은 수익을. 무슨 얘기냐? 최소 한 30년까지 뭐 지금부터 한 5년 남았잖아요. 최소 비트코인 저는 여기서 한 10배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0.5개만 돼도요. 지금 뭐 1억 얼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한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0.5개만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5억, 6억 뭐 그 이상 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하나로 알트가 다 정말 너덜너덜해져도 수익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보험이라는 표현을 제가 예전부터 썼죠. 블랙럭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고위직이라고 하죠. 디지털 자산 디렉터, 규제 담당 디렉터, 디지털 자산 및 ETF 법률 자문 부사장. 왜 뽑을까요? 당연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 충원을 하는 거겠죠. 저는 2분기 내에 4월, 5월, 6월 블랙락이 XRP,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저는 뭐 이게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랙락이 가지아를 외친다. 근데 뭐 이더리움 뭐 최근에 가격 안 좋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블랙락에서 콕 찍으면요. 얘는 최소 100년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뭐 이걸로 뭐 대박이 난다. 그거는 뭐 케바케예요.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제3의 메타 플래닛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뭐다? 뭐 그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마이클 세일러가 보지만 그 뒷단에 블랙락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 ETF, 뭐 솔라나, 뭐 나중에 카르다노, 저기 도지코인 뭐 나오겠죠. 헤데라도 나오고 라이트코인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수 크립토, 지수로 묶어가지고 20개, 30개 묶어서 팔고 뭐 2배, 위로 3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이름도 모르는 온갖 종류의 크립토 파생 상품, 대출 상품이 나올 것이다. 전 세계의 돈을 지금 사실 전 세계의 돈을 뭐 테슬라다, 뭐 저번에 뭐 엔비디아다, 미국의 주식 그 상장 기업들 다 쓸어 가지 않습니까? 요거 코인으로도 똑같이 재현될 거예요. 머니 블랙홀이 될 겁니다. 코인 관련해서. 왜요? 월가의 탐욕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으로 현물 ETF만으로 절대 만족을 못할 테니까. 업비트에서 우리나라 법인 계좌 허용 채비하고 있거든요. 뭐 빠르게는 상반기부터 이제 조금 팔 수 있다. 뭐 이제 기부 받은 걸 좀 팔 수 있고 올 뭐 2, 4분기부터는 법인 실명 계좌를 발급을 받을 수 있고 하반기부터는 뭐 조금씩 뭐 이제 법인들에게 실명 계좌 시범 허용을 할 것이다. 코인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빠르면 한국도 하반기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상장 기업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뭐 우리나라만 삽니까? 일본도 사고, 프랑스, 유럽도 사고, 중국도 사고, 저기 홍콩도 사고, 저기 싱가포르도 사고, 전 세계에서 이제 달려들 거예요. 비트코인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비트만 오르겠냐라는 얘기를 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상장 회사들이 비트만 살까요? 처음에는 비트코인 살 겁니다. 왜? 이게 제일 안정적이고 다른 친구들이 이미 보여줬잖아요. 묶고 더블로 갔더니 막 주가가 20배, 30배 오르는 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아닙니까? 요즘에 몇 달 만에 30배 오르는 수익률 3000%죠.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이 불똥이 나중에 알트코인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 이 알트코인이 개별 현물 ETF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묶어서 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공직자 뭐 이제 가상자산 신고를 받았다고 하죠. 1위는 17억을 보유하고 있는 뭐 김혜영 서울시 의원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대략 17억 원 이상을 들고 있었죠. 이 공직자 대부분의 평균 3,500만 원 코인으로 들고 있었다. 저는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라는 솔직히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직도 이제 사는 사람만 사는 거죠. 아직도 저는 큰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분이 얼마나 들고 있었냐? 뭐 본인보다는 배우자분이 많이 들고 있었는데
뭐 비트, 이더, 도지는 다 보니까 거의 뭐 소수점 수준이고요. 리플을 52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장남 것까지 합치면 52만 개가 넘죠. 현재 XRP 가격 18억으로 이게 저는 나중에 순식간에 2배도 되고 3배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 2위 공직자도 서울시 의원인데요. 이분도 XRP 41만 개. 대단하죠. 현재 시가로만 14억입니다. 실상 제가 볼 때 XRP 올인을 하신 걸로 보여요. 대단합니다. 눈 뜨신 분들이 뭐 지금 있고 앞으로 더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 여기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제 주식 뭐 저 ETF 국채 뭐 이런 거 팔다가 이제 코인을 추가합니다. 뭘 추가했을까요? 솔라나, 카르다노, XRP, 도지코인. 뭔가 보이십니까? 예전에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뭐 4대 천왕이라고도 불렸던 코인 집어넣었다가 이제 POS 코인들 뭐 XRP 이제 소송도 끝났죠.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클 발행하는 8개 체인 있죠. USDC 지원한 18개 체인, 세계경제포럼 혹은 트럼프의 아들 뭐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사지는 않았지만 차기 ETF 확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미국의 초우량 코인 중 하나를 도지코인이라고 봅니다. 단연 도지코인을 봅니다. 도지코인이요. 24년 12월 678원을 찍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한 달간 뭐 도지코인이 특히 많이 올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RSI가 무려 90을 넘는 게 제가 이렇게 거의 한 5주 가까이 오른 것을 본 적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RSI가 93. 이게 심지어 오래 갔었죠. 지금 뭐 도지코인 3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RSI가 이제 47까지 떨어졌죠. 저는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 도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전 나중에 이게 뭐 당연히 뭐 트위터든 테슬라든 뭐 실세계 결제까지도 결국 다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작년 12월에 거의 700원 가까이 주고 사실 거냐? 지금 한 300원 정도에 사는 거 뭐가 더 낫겠냐라는 질문을 실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최근에 뭐 줍줍을 많이 했던 코인 중 하나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23년만 해도 가격이 1,300원 했습니다. 근데 불과 이게 24년 3월에 13,000원까지 오릅니다. 거의 10배 된 거죠.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4년 3월을 기점으로 7개월 8개월 계속 흘러내립니다. 5,000원까지 떨어지네요. 제가 이때도 샀던 기억이 나요. 마이너스 61%. 13,000원인데 5,000원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작년 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니어 프로토콜 가격이 11,600원까지 갑니다. 13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4,000원까지 떨어지죠. 마이너스 65%. 이 변동성이 이게 익숙해지십니까? 전 이거 이제 11년이 넘어가는데도 잘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알트코인이 원래 이런 건 이제는 잘 아시겠죠? 니어 프로토콜 제가 왜 사냐면 그 USDC 지원하는 18개 체인 중에 들어간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뭐 개발자가 예전에 AI 스타트업을 또 많이 했어서 이제 AI 그 내러티브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1 너희들 쓰고 싶어? AI 회사야? 그러면 니어 프로토콜 써. 이제 이거에 대한 돈을 또 투자를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금도 거의 9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많이 받았죠. 뭐 저기 A16G나 뭐 서클이나 유명한 회사들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니어 프로토콜의 그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니어 토큰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화 논란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파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전부터 샀지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 평단가가 지금 니어 프로토콜 4,400원이라고 보면 제 평단이 더 높아요.
계속 4,000원대, 5,000원대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떨어질 줄은 저도 몰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 있기 없기 없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니어 프로토콜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인이 공부했고 현금 있고 믿음이 쌓였으면요. 기회는 본인이 알아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해시 리본에서 바이 시그널이 뜬 겁니다. 뭐 지금 온체인 활동은 저조한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해시 리본 지표는 가격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영어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8개월 만에 첫 해시 리본 매수 신호에 매크로 강세로 전환했다. 이제 캐프리얼 뭐 인베스트먼트 그 찰스 에드워즈라는 친구가 이걸 만든 건데 이게 좀 인기가 있는 지표고 나름 그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채굴자 관련 지표고요. 잠재적인 장기 매수 기회를 추적하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중소형 채굴 업체들이 그러니까 소위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채굴하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이게 항복 신호가 빵 뜬다 그러면 바이 시그널이 뜨는 겁니다. 조금 잔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 채굴자야 뭐 이제 돈이 많으니까 버티겠지만 중소 채굴업자가 다 파산을 하고 떠나면 항복을 할 것이고 좀 있으면 다시 비트가 오를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해시 리본이 3월 24일 이게 미국 시간이죠. 이게 지금 매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단기 지표일 수도 있지만 2달에서 3달 이후에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약간 완전 단기 지표는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23년도에 보시면 바이 시그널이 뜨고 여기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게 비트코인 많이 올랐었어요. 하지만 23년 약 8월이죠. 바이 시그널이 떴거든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2달 정도 지났다가 이제 엄청 올랐죠. 이제 24년 3월까지 쭉 비트코인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4년 한 8월 정도 이게 또 7월 달에 뜨거든요. 여기서도 떨어집니다. 바이 시그널 떴는데 살짝 재미없었다가 또 2달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4년 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죠. 바이 시그널이 지금 떴습니다. 뭐 살짝 비트코인이 이제 뭐 바닥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뭐 1, 2주 있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3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오를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단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언제 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저는 조정이 나름 깊었고요. 나름 길었다라고 봅니다. 비트뿐만 아니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친구는 비트코인의 RSI, 상대적 강도 지수를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올해 내내 RSI가 이제 소위 말해서 다운 트렌드죠. 떨어지고 있는데 2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소위 지지선을 타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수개월간의 RSI 하락 추세가 종료됐다. 작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강세 발산을 했고 이제는 아마도 오르지 않겠냐, RSI가 올라가지 않겠냐, 비트가 오르지 않겠냐라고 렉트 캐피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others 차트라고 해가지고 코인 전체 시가총액에서 탑 10 코인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보면 중소형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 렉트 캐피털이라는 친구가 지금 보니까 뭐 지지 라인, 트렌드 라인 쭉 꽂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불리시한 사인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알트코인 할 것 없이 이제 순간 하락한 건 맞죠. 조정을 겪은 건 맞는데 저는 이제 비트든 알트든 정말 추매가 고프다. 그런 시점이 저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봐요. 지금이 바닥이냐, 바닥을 이미 찍었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지나보고 나중에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동성,
크게 세 가지라고 보여요. 제가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재무부죠. TGA 계좌라고 있죠. TGA 계좌가 20년 말, 21년 쭉 떨어졌죠. 이때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TGA가 계좌에 돈이 떨어지면 이게 시장으로 풀린다. 지금 25년 이제 곧 있으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2분기에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시 또 올라가는 화살표도 있죠. 이게 뭐냐면요. 2분기 안에서도 실은 4월 달은 또 그 텍스 페잉 그 날이거든요. 미국 그 납세자들이 세금 내는 날이라 이게 들쑥날쑥 할 거예요. 2분기는 전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늘 것이라고 보지만 2분기에 유동성이 늘어나도 3분기가 되면 이거 그 국가부채 한도 협상에서 TJ 돈 나중에 여기 메꿔 놔야 된다. 그러면 3분기는 오히려 유동성이 더 줄어들 확률이 있다. 현재까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계획이죠. 2분기, 그게 4월일지 5월일지 6월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단기 급등이 만약에 또 코인 시장에서 나온다면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펌핑 무섭게 나오면 일부 익절을 한번 우리가 저는 이제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유동성은 미국의 은행들이에요. 은행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대출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보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검정색 라인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은행의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의 대출 수요, 이 검정색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 지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실제 유동성은 대출은 곧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 시장의 돈이 대출을 통해서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겠지만 올해 연말쯤 이제 지금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유동성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미국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같이 돈을 찍어낼 겁니다. 문제가 있죠. 연준입니다. 연준은 물론 QT 이제 양적 긴축하는 양을 5분의 1로 줄이긴 했죠. 하지만 저 모기지 쪽, 부동산 쪽은 여전히 그 이제 빚을 계속 사주고 있고 유동성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기관은 미국의 연준이에요. 재무부에서 돈을 푸는데 연준에서 이제 리버스 리포다 해서 이제 조금씩 그 유동성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걸핏하면 뭐라고 합니까? 금리가 너무 높다. 연준 금리 이제 내려야 되지 않겠냐? 저 장담합니다. 금리 내릴 때까지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금리를 그러면 언젠가는 내리고 QT는 당연히 곧 있으면 중단할 겁니다. 투자 수익은 언제 나올 수 있냐? 기회를 선포착하셔야죠. 그 이제 통찰 여기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량 자산 잘 발굴하셔야 되고 반대 매매 하셔야 돼요. 남들 팔 때 사시고요. 남들 살 때 파시고 떠나시고 지금은 남들이 많이 떠났죠. 그러니까 가격이 훅훅 떨어졌던 겁니다. 사놓으시고 좀 눌러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다시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저는 지금이 될지 몇 주 후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시면 지금도 사실 나쁜 가격이 전 아니라고 보고요. 돈이 계속 나겠습니까? 돈 없으면 그냥 자기 삶을 잘 즐기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 연준마저 QT가 아니라 이제 QE 양적 완화로 돌아선다면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정말 무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는 코인 사는 게 굉장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관세 공포가 있고요. 지금 강달러로 인해서 환율 불안, 지금 우리나라 환율 되게 높아요. 이렇게까지 높으면 실은 불안한 거거든요. 긴가민가 이거 오는 거 맞아? 그때가 저는 걸 모먼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 살 걸. 산다고 생각해야 됐을 때, 말했을 때 살 걸. 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